문제 3번. 문제 3번이 원래는 저기 있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림 1의 결과가 왜 발생하는지 앞에 제시문 1, 4까지 논점과 연결시켜 설명하시오. 그리고 4번하고 이게 사실 같은 문제야. 4번이 뭡니까? 그림 2의 결과를 해석하시오. 똑같아. 한번 동시에 다 풀어보자. 일단은 문제 3을 먼저 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자료가 주어졌고 이 자료를 제시문을 활용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설명하시오.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이 자료의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 현상의 이유, 그 원인, 이것을 발견하는, 이걸 발견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문제는 읽었고, 여기 제시문 5를 읽고 3에서 5까지 대답하시오 그랬어. 그래서 제시문 5를 봅시다. 5를 보니까 목축업자들이 공동의 목초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목초지는 아주 넓어서 많은 수의 양떼를 기르기에 충분하다. 자, 일단은 공동 목초지죠. 공동 목초지. 이 공유지의 비극하고 관련된 겁니다. 공유지입니다. 양떼를 키워요. 그러나 몇몇 이기적인 목축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들을 더 사놓는다. 이것을 보고 다른 목축업자들도 자신의 양떼를 늘린다. 결국 그 목초지는 머지않아 황폐화된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지? 그지? 이제 게르타든이 말했던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비극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기적인 개인들이 이제 양을 더 키우게 되면서 나타나는 어떻게 된다? 이 공유지가 황폐화된다. 공유지가 황폐화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함정, 소셜 트랩 또는 공동자원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사실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공동자원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지 문제로. 그지? 제시문으로도 나오고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은 집단 전체를 위해서 잘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할 공동자원을 지닌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목 이상을 가져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일어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공동자원은 파괴가 됩니다. 황폐화라고 얘기하는 공동자원이 황폐화되는 공동자원 딜레마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서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내용은 이러하다. 남자 대학생 72명으로 총 24개의 3인 집단을 구성하고 24개의 3인으로 된 3인의 24개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이 있고 이 집단들에게 아래 4 조건 중 한 조건에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몫으로 취하고자 하는 자원의 양. 자, 각자가 개인이 여기서 개인이야 개인이 자신의 몫으로 취하고자 하는 양을 이제 한번 정해봐라. 적어내도록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았다. 자, 일단 보니까 그림 1의 실험 조건을 설명하는데 의사소통 가능 조건에서 보니까 일단 그림 1을 분석을 해보면 그림 1 여기서 보니까 의사소통 가능 조건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허용되어 있고 의사소통 불가능 조건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불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적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양이 적은 경우고 공동자원이 이제 많냐 적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원이 적을 때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공동자원 양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중심에 150의 선이 있죠. 여기 주석에 달려있어요. 한 집단이 공동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최대량. 한 집단이 공동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최대량이야. 자, 이게 150이야. 공동자원을 고갈 없이 취할 수 있는 최대량. 최대량이고 이게 지금 15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Y축은 각 조건에서 각 조건에서 집단들이 취하려고 의도한 양의 평균. 집단의 평균이야. 집단의 평균.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림 2를 보자. 그림 2를 보니까 그림 1은 지금 일단 두 가지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1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의사소통 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150 이하의 양을 취하지. 그지? 그 집단이 취한 양이 이렇게 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150 이상의 양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소통 가능 상황하고 의사소통 불가능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어떻다?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사람들은 공동자원의 형태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서 문제 3 다시 읽어보자. 그림 1의 결과가 왜 발생하는지 뭐 하는 거야? 설명?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현상의 원인을 앞에 제시문 1에서 4까지 논점과 연관시켜서 하래. 자, 그러면은 1부터 4에서는 지금 분류가 뭘로 됐습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맺는 관계, 어떤 관계? 경쟁이냐? 1하고 3은 경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 2하고 4는 협력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논점은 경쟁이냐 협력이냐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기서 나타난 사회 문제는 뭡니까? 공유주의 황폐화, 공동자원의 딜레마. 이게 문제죠. 그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냐 경쟁이냐 어떤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의미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다?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지. 그치? 이 공동자원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이기적인 개인들이야. 이기적인 개인들이 양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더 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취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50 이상의 양이 나왔다는 것은 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때는 경쟁이 심화가 돼. 개인이 어떻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이기심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이때는 150 이하의 양을 취하게 됐을 때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뭐가 된다? 협력이 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야? 그냥 원래 공동자원의 딜레마를 그냥 설명할 때는 원래 경쟁과 협력으로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론 경쟁적이지 자신이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더 넣다가 보면,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외부 효과도 발생하고, 그런 외부 효과를 내부화할 동기가 없고 무임승차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뭐 이제 그런 경제적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야. 제시물이 논점과 관련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그래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저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답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쓸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협력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하면 왜 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저것을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야. 저걸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경쟁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자원을 이렇게 많이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공멸할 수가 있어. 이 자원을 너도 얻지 못하고 나도 얻지 못하는 수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해야 돼 하면서 양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불가능할 때는 그 공동의 문제의식보다는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지를 않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이해돼? 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냐면은, 특이점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자원이 많을 때, 지금 보면은, 희귀무리한 것은 자원이 적을 때고, 시커먼색은 자원이 많을 때야. 이 상황을 놓고서 또 한 번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자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이 고갈되는 양, 고갈량 이상을 취하게 됩니다. 이상을 취하게 돼. 그치? 자원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원이 적을 때는, 의사통이 가능할 때는, 요때는 자원이 적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원이 적을 때, T금리 할 때, 훨씬 더 덜 취하게 되지? 자원이 적을 때, 어떻습니까? 덜 취합니다. 이 공동자원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자원이 적을 때는 우리 공동의 문제가 더 쉽게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잘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공유가 되고. 이해되니? 이런 설명을 주는 거야. 이런 설명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는 그림 2의 결과를 해석하시오.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문제 4. 문제 4. 해석하시오. 똑같아요. 해석하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해석은.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뭐 하라는 거야? 일정한 논리에 따라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논리에 따라 설명하라고 하는 것. 여기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림과 같은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 현상의 이유를 밝히는 거라고 보면 돼.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지시면 읽어보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동자원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떤 행동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까는 여기에서 본 건 뭐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차이였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개인 간 상황이냐 아니면 집단 간 상황이냐, 개인 간 상황이냐 집단 간 상황이냐, 이 둘을 이제 비교해서 보겠다 이런 거죠. 이제 하나는 의사소통이 가능과 불가능이고, 자, 근데 한 조건에서는 2명의 개인이 공동자원을 나누어 갖도록 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3사람씩 2집단을 만들어 2집단이 공동자원을 나눠 갖도록 했다. 즉 전자는 각과 을 2사람이 공동자원을 나눠 갖는 상황이며, 그리고 후자는 집단 A와 집단 B 2집단이 공동자원을 나눠 갖는 상황을 말한다. 결과는 아래 그림 이와 같다. 여기서도 의사소통 가능하고 뭐 이렇게 또 주기는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약간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인 간 상황일 때가 어때요? 적게 취하지. 적은 양을 취하고, 집단 간 상황일 때 많은 양을 취해. 많은 양을. 공동자원의 양을 많이 취하게 돼. 그리고 개인 간 상황일 때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이 상황 또 둘로 나눠서 볼 때,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는 더 적은 양을 취해. 더 적은 양을 취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약간 더 많은 양을 취하는 거. 더 많은 양을 취하는 거. 더 적은 양을 취하는 거. 그리고 집단 간 상황에서는 별 차이 없이 150 이상, 거의 300 가까이로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볼 때? 일단은 여기서도 이럴 수 있죠. 개인 간 상황보다는 집단 간 상황에서 뭐가 더 심해져?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야. 집단 간 상황에서 어떻다? 요 상황에서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경쟁이 더 심하다네요. 일단 그거 파악할 수 있죠. 그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개인 간 상황에서는 경쟁이 더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개인 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협력이 더 강화되는 거야. 협력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 간 상황에서 또 협력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은 협력이 더 잘 이루어져. 여기에서 보듯이. 이거지. 그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거까지 파악이 되죠. 자, 이거 왜 그럴까? 이것도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원인을 설명한다고 그럴 때 하나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은, 이제는 개인하고 집단의 차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배운 지식 이용하라고 그랬지. 그지? 우리가 예전에 2010학년도 건가 성대 문제 풀 때 뭐가 있었냐면은 동조 문제가 있었지. 집단에 대한 동조 문제. 집단에 대한 동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 과목으로 많이 하는 사회문화에서 생활과 윤리에서 나온 게 뭐야? 2부.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어떻다? 집단 상황에서는 개인이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집단 이기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비도덕적인
집단이 나타난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설명을 해주면 돼. 왜 개인 간 상황에서는 적은 양을 취하고 집단 간 상황에서는 많은 양을 취할까? 개인 간 상황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다 더 도덕적이야. 니모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개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해 고려할 수 있고 배려한다. 그런데 집단이 있을 때는 그 집단의 충동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가 강화돼서 나타난다. 이러잖아. 그거야. 하나는. 이해돼? 그 집단 간 상황에서는 그 개인의 이기심들이 모여갖고 집단의 이기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동자원의 양을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모를 하게 되는 거고, 개인 간 상황에서는 어떻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래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 그거 말고 집단 간 상황에서는 공조가 일어나. 여기서는 또 상황이 의사통이 있고 업보를 줬단 말이야. 그럼 의사통하고도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다고. 개인 간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을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양을 취했단 말이야. 의사소통을 하면 아까 여기서 한 거랑 똑같아요. 뭡니까? 여기서 한 거랑.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은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협력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지? 근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그래서 더 많이 취하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 이하, 도발시키는 양, 공동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양 이하로 150보다 적게 된 것은 그래도 개인이 보다도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 근데 집단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상관없이 집단에 대한 동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해도 집단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집단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견해를 내가 꺾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죠. 그냥 묻혀서 가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3명씩 지금 3명씩 묶어놨죠. 이제 세 사람씩 두 집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내가 그 2명을 다 설득해야 돼. 내가 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의사소통을 해갖고 하나씩 다 설득을 해내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집단의 힘에, 둘의 힘에 억눌리기 때문에, 그지?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억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한 명씩 설득을 해낸다고 하려면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지. 그걸 다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3명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만약에 더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설득하기는 훨씬 더 의사소통에 과거가 걸립니다. 이해되니? 이제 그런 걸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